주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공장에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이래야 되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군중동원을 한다. 대중 집회를 한다. 또는 무슨 제방을 쌓기 위해서 사람이 필요하다 해서 호루라기를 풀어가지고 사람들을 모아보니까 옛날처럼 잘 모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 다 어디가 있느냐 하면 지금 시장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그 동원체제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제때 오질 않아요. 즉 인력이 빼앗겨버리는 거죠. 인력이. 또 돈도 안 거칩니다. 세금도 잘 안 거칩니다. 세금도. 돈은 다 어디가 있느냐? 은행에 돈이 있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돌아다니고 있다. 그래서 화폐개혁을 통해서 돈도 회수하고 사람도 이제는 다시 통제하는 쪽으로 모아보겠다는 것이 이번 화폐개혁의 이유예요. 요게 초창기에는 그럴듯하게 좀 먹히어들고 있는 구석이 있답니다. 그 이유는 북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일종의 양극화 현상이 벌어졌어요. 장사를 잘하는 사람들은 돈을 상당히 모았습니다. 근데 무능하고 게으른 사람들은 계속 가난하니까 북한 안에서도 상인들에 대한, 장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거부감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에서 화폐개혁을 하면서 이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을 돈을 사실상 압수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래 사람들은 또 기분 좋은데요. 근데 이게 며칠 못 가는 게 물가가 오른다. 물가가 오른다. 물가가 오르면은 지금 평가절하를 해가지고 월급을 옛날 평가절하 하기 전에 옛날 그 단위대로 주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월급을 100배로 올려주는 건데 그렇게 해놓고 일시적으로 관심을 사긴 사는데 물가가 그보다 더 빨리 오를 겁니다. 물가가 더 빨리 올라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물가를 내려앉추는 방법은 물건을 많이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막 공장을 돌려가지고 물건을 충분히 만들어가지고 배급도 하고 해서 시장에 갈 필요 없이 배급에 의존하도록 만든다. 이래 되면은 아마 물가가 오르지 않고 배급 체제는 다시 살아날 것인데 북한의 공장은 생산을 할 수 없는 공장입니다. 북한은 제조업이 안 되는 거예요. 제조업이 안 되면은 물가를 통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시장에서 물가를 어떻게 해서 결정됩니까?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수요를 공급하는 사람과 소비하는 사람과의 이 균형점 속에서 물가가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합니다. 북한에는 물건을 누가 공급하느냐? 생산이 없고 생산과 소비가 아니라 수입과 소비가 연결되죠. 중국에서 물건 수입하는 것과 소비하는 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중국에서 상인들이 마음대로 조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물건을 많이 주면은 물가가 내려가고 그래서 환율과 물가를 결정하는 것은 중국 사람들이에요. 이러니까 김정일은 물가를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가를 잡을 수 없으면은 북한 동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급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물가는 덜 걱정 안 해도 되죠. 전부 다 국가에서 물건을 공짜로 주니까. 그런데 시장 경제가 들어오면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장 경제가 확산되면은 민주주의가 일어난다 하는 것이 아주 고전적인 이 논리입니다.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는 동전의 양리처럼 같이 발전한다 하는 것이 바로 북한에서 지금 실천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그 경제학 이론이 바로 실천이 되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것은 찬스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로서는 왜 찬스냐?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수단을 우리가 갖고 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수단은 돈이다. 우리는 돈이 많다. 돈만 들이면은 탈북자를 몇만 명도 데리고 올 수 있다. 돈만 들이면은. 또 시장으로 물건을 보내기만 하면은 그것이 북한 사람들한테 이제 전달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북한 주민들한테 직접 전달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계속 노동당 정권한테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아예 상인들을 통해서 북한 시장에 물건을 풀어놓아 버리자. 라디오도 비디오도 또는 뭐 한국의 여성 잡지가 그때 인기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한국어 여성 잡지를 보면은 북한의 여성들이 굉장히 좋아한대요. 그래서 중국에 갈 때 우리나라 여성들이 가지고 와가지고 표지 다 뜯어버리고 그 사진만 딱 남겨놓으면 그걸 또 상인들이 가지고 와가지고 북한에서 팔고 합니다. 이런 시장을 활용할 수 있다. 남한에는 돈이 있다. 그리고 탈북자가 있다. 탈북자를 잘 이용을 하면은 북한 체제를 흔들 수가 있다 하는 모든 수단이 이제 갖춰졌습니다. 문제는 뭐냐? 누가 하는 거야? 누가 할 것이다. 어제 우리 무슨 저 친구들끼리 점심 먹다가 그 중에 한 분이 사립학교를 경영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런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이번에 고등학생 모집할 때 한 사람은 탈북자 학생을 뽑았대요. 그러니까 이게 뽑힌 학생이 머리는 좋은데 이 도저히 합의를 될 수 없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되겠다고 약속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어머니하고만 탈북을 해가지고 아버지가 아직도 북한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모인 친구들이 그렇게 합의를 봤어요. 그럼 우리끼리 돈 좀 모아가지고 그 아버지 데리고 오도록 하자. 그래서 돈을 얼마냐 물어보니까 많이 들면은 1,200만원, 적게 들면은 200만원, 보통으로 하면 500만원이랍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데려오는 우리가 결의를 했으니까 아마 몇 달 안으로 데려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데리고 오면 제가 여러분한테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은 돈만 가지면 사람 생명 구할 수 있는 게 됐습니다. 돈만 가지면 사람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러니까 돈인 사람들이 얼마나 의미 있게 돈을 쓸 수가 있습니까? 돈으로 북한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겠어요. 돈으로. 그러면 이제 돈 있는 사람이 돈을 써야죠. 다 나름대로 이 돈을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되죠. 김대중 노무현이가 했던 식으로 쓰면은 그 돈을 잘못 쓰는 거예요. 그 100억 달러를 북한 주민들이 정신 차리도록, 북한의 시장이 커지도록 탈북자를 데리고 오는데, 북한 인권을 향상시키는데, 북한에서 정보가 확산되는 쪽으로 썼다고 한다면은, 지난 10년 동안 썼다고 한다면은, 북한은 지금 20년 전에 동독처럼 끝났습니다. 끝났을 거예요. 노동당 정권한테 돈을 쓰지 말자는 거죠. 우리 편을 만들기 위해서,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그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목적은 뭐냐? 북한 주민들이 깨어나도록, 시장이 넓어지도록, 그래 해서 북한 주민들이 손으로 북한 정권을 내려앉히도록, 즉 북한 사람들이 민주화 운동을 하도록 하는 목적으로 돈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 정권은 북한 사람들이 해결해야 돼요.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은 결국은 마지막에는 북한 사람들 손으로 해야 됩니다. 그게 이미 동서냉전 시대에서 증명된 방법입니다. 아니 미국 사람이 들어가서 고르바초프를 내려앉지 않습니까? 그럼 서독 사람이 동독에 들어가가지고 막 데모를 해가지고 동독 정권이 무너졌습니까? 아니면은 프랑스 사람이 어디 헝가리에 들어가서 막 데모를 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동독 정권은 동독 사람이, 폴란드 정권은 폴란드 사람이, 헝가리 정권은 헝가리 사람들이, 루마니아 정권은 루마니아 사람들이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소련도, 북한 정권도 북한 사람들이 무너뜨려야 돼요. 우리는 뭘 하느냐? 그 북한 사람들을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북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세 가지가 동시에 해결됩니다. 북한 정권이 무너지든지 아니면 제가 내려앉춘다는 것은 북한 정권이 당장 민주정권을 바꾼다는 뜻이, 바뀐다는 뜻이 아닙니다. 적어도 김정일 정권에서 등소평 정권 비슷한 쪽으로 바뀌는 것도 바뀌는 거예요. 그런 단계가 또 필요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남한을 적화하겠다는 생각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 핵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한의 이 종북 세력들, 친북 세력들을 없애는 것, 여기에 일석삼조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체제가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 같으면 여유가 있습니다.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안 되게끔 돼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는 살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다. 어떤 식으로 사느냐? 계속 북한의 핵 공간에 우리가 짓눌려가지고 퍼준다. 북한의 지령을 받는 남한의 종북 세력들이 국회 안에서 깽판 치고 거리에서 깽판 치는 것도 보고 계속 벌벌 떨면서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거죠.